중국은 멀쩡하냐? 중국도 이미 수출이 지금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조업체들 문 닫는 데들도 많이 생겼고 실제 매출도 감소하고 내수 부양을 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중국 제조 기반 역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해서 미국의 산업을 키우고 미국 자체적인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도 있고 중국을 자기네들의 경쟁자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안녕하십니까. 전 IM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좀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비교적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동안 매일 올 때마다 빠져가지고 고생했는데 오늘은 좀 다양하게 다음 달을 좀 염두에 둬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4월달 한 달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었었죠. 미국이 설마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다 상호관세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을 정도로 이제 좀 세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힘들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유증으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주가 역시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던 거는 돌아보시면은 급락을 한 이후에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살짝 발을 좀 빼는 듯한 발언들을 했었죠.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이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낮출 거다. 중국하고 얘기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전혀 지금 접촉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보다는 베센트가 확실히 유하고 이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뒤로 밀렸다가 앞에 나서게 되면서 클라이막스, 소위 말해서 이제 불안함의 클라이막스는 지난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뭐 한일 또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 관세 협약을 좀 맺게 되면은 결국 기존에 제시했던 상호관세 대비해 가지고 낮아질 건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대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러면서 중국도 소위 관세 가지고 클라이막스를 찍고 보면은 접촉은 안 하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를 갖다가 확 낮춰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조금 물밑에서 뭔가 작업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최악의 경우는 지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반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질 않고 있거든요. 아직 안 사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중 사이에 껴가지고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지면 해질수록 한국 경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도 부담을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화 가치 역시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언더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430원대, 40원대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역시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는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수요,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은 연기금이 받쳐줬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우량주 위주로 이제 사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그래도 클라이막스는 지난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무산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상법 개정 이슈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좀 막연한 얘기고 아직은 좀 일러 보이기는 하는데 6월 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될지 여부도 길게 봤을 때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더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2400 전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500대 중반까지 와 있는데 PBR 1배를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전히 아직은 0.9배 선 정도 한 2650선 정도까지는 꾸물꾸물하면서 지수는 지루한데 그 안에서 종목장이 계속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미친 여파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관세 발표하고 나서 당장에 이번 주부터 미국 항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컨테이너 수가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죠. 이건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입이 확 줄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백악관에서 월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체 CEO들하고 트럼프가 만났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이유가 그쪽에서 얘기 나왔었던 거는 이대로 가면 한 달 지나고 나면 매대가 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생필품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은 자꾸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고 중국이 전화하면 얼마든지 응대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중국이 공급하면 미국이 소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의 물건을 제조해서 미국에서 소비하는 이런 패턴이 글로벌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위 저물가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됐었고, 물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많이 치솟기는 했었지만은 기본적인 축 자체가 죽질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물가만 잡히면은 다시 저물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시점에서 이 관세가 결국에 가가지고 상품에 붙어가지고 반영이 되는 거니까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위협이 들어오고, 또 물가를 안 올리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관세를 세게 붙여버렸기 때문에 수입이 확 줄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좀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갖다가 그동안은 꾸준히 샀던 외국인들,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조차도 일부 매도가 나오는 등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의심을 좀 품기 시작했었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전체가 좀 흔들렸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거 가지고 꿈쩍도 안 하다가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 보고 바로 말을 바꿔서 관세를 90일 유예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일을 한 거죠. 뭐냐면 미국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분명히 노출이 된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게 대체 수단이 있었으면은 미국이 여기서 급격히 빠져나갈 텐데 또 그렇게 쉽게 많이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은 멀쩡하냐? 중국도 이미 수출이 지금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조업체들 문 닫는 데들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매출도 감소하고 내수 부양을 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중국 제조 기반 역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해서 미국의 어떤 산업을 키우고 미국 자체적인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중국을 자기네들의 경쟁자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2등의 위치에 있는 중국을 갖다 완전히 밑으로 깔아버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원래 대선을 하게 되면은 정치자금이 돌아다니잖아요. 뭘 찍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시에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은 정치보다는 관세, 요게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와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였었던 게 인맥주는 안 움직이고 일부 후보의 어떤 동선에 맞춰가지고 주식이 잠깐 움직이는 정도, 요번엔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둔 측면도 있지만은 GDP 역성장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니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지는 지표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이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결국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증시가 상승한 국가를 보면 대부분이 다 유동성을 푼 쪽이 상승을 하고 유동성을 억압했던 쪽은 주가가 좀 정체되거나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미국, 일본 쪽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풀었던 대표적인 곳이 유럽, 중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추경안이 나오고 또 5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대선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5월달 이후 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의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법 개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모펀드의 공격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각종 소송에 의해 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국내 그 증시 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지 다른 데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하나그룹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한화에너지가 그 하나오션 지분 매각한 거 있었는데, 그 이슈를 되짚어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것도 결국 가가지고는 애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을 인수할 때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참여한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주가를 어떤 식이든 부양이 된 상태에서 그 주식을 갖다 비싸게 사주면서 그게 또 문제가 됐었던 거고, 한화에너지는 그 이전에 예전에도 한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회사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들 아시지만은 몇 년 전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바람에 증시
임시도 박살나고 LG화학은 100만 원 넘어갔던 게 지금 20만 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너만 좋은 거지 소액주주들은 다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 작년에 있었던 고려아영 자사주 소각을 해놓고 유상증자한 건 그 목적 자체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사주 소각은 주주의 환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놓고 나서 갑자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그게 무슨 주주 환원이에요. 결국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데다가, 얼마 전에 또 LS 그룹 회장께서 또 상장과 관련돼 가지고 자회사 상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하기 싫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상장 기업의 오너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죠.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그럼 본인들 지분이 50% 이상 넘어가는 정말 절대 다수의 대주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가지고 지분을 떠나 가지고 이거는 소수 주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경영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그동안 또 배당도 되게 소홀했었잖아요. 근데 이 배당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반면에 오너들은 자기네들이 거기 이사등재를 하든 뭐 등기든 비등기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자기 급여를 거기서 받아가죠, 연봉을. 근데 연봉이 뭐 받을 때 1억 2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억을 받아가거나 몇백억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주들한테는 배당을 정말 눈꽃만큼 하면서 그 배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오히려 그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수익을 확보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얼마 전에도 주주 의사 무시하는 유상증자 정책 폈다가 결국은 뭐 취소하고 뭐 난리가 났었던 이수그룹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소송을 걱정을 했으냐. 그런 일이 생기면 상법개정이 되면 소송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 소송이라는 게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뭐 글로벌 경쟁에서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내부적인 논의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상법 개정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소위 말해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주주환원책이 강화가 되고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좀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될 것이고, 주주환원을 더 해주는 부분의 정책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할 만한 주식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요번에 그 조선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오버슈팅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의 어떤 밸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가지고 올해 밸류를 보면 되게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이미 27년까지 실적은 개런티가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28년도 거를 수주를 하고 있어요. 어제였나? 대부분의 상장되어 있는 조선사들이 다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USTR이 지금 그 중국 선박, 그다음에 이제 중국 조선소를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안에 대해서 이번에 초안이 나왔죠. 그거를 가지고 제보돈, 소위 말해서 해운사들이 한국 쪽으로 컨택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어제 수주했던 거는 컨테이너선들이었거든요, 다. 사실 우리나라가 컨테이너선도 상당 부분 중국 쪽으로 많이 뺏겼었던 부분들인데도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규제안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수수료 부과되는 거 감안해서 보면은 선박 운행 기간을 한 20년 놓고 봤을 때는 원래 선박값 이상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외국 선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이나 이런 쪽을 가는 거는 굳이 한국에서 안 받더라도 적어도 미국 거래하는 것들은 다 한국 거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 또 LNG 프로젝트 오늘도 하나 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서 35척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LNG 캐리어선은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근데 일본은 사실 지금 만드는 방식도 좀 다르고 사실 표준화해서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 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LNG 프로젝트 관련돼 있는 LNG 캐리어선 같은 경우는 전부 한국이 다 맞출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서 USTR 규제안에서 미국 내에서 제작에 대한 선박 건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당장은 어렵잖아요. 지금 저기 자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80대에서 400대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현지에서 LNG 캐리어선을 뭐 건조할 수도 있고 또는 합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에 미 해군 군함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밖에 건조가 되지 않는데 존스법 연방법 개정 가능성 역시도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MRO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엠팩 83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최근에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1톤 배출할 때마다 약 $380씩 페널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게 27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소위 D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노후 선박들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그게 빨라지지 않으면 바로 선박 엔진이라도 바꿔야 되는 이런 수요가 이제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놓고 봤을 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바로 사시는 것보다 저는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전력 수요가 여전히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이 아니라 요즘 X라고 하던가요? 거기에서 전력 부족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은 뭐 화력 발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전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쓰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하면서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전력원이 부족하다예요.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좀 올랐지만 일단 원자력 오늘도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건 태양광 두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역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전력기기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좀 빠졌을 때 기회를 보실 만하다. 왜? 전력기기의 어떤 수요 역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당장 뭐 오늘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상반기에 뭐 더 급등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조금 눌릴 때 이제 공장 가동 시점하고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 올 하반기 말부터는 가동이 시작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역시 또 오늘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한한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그룹인데 보유그룹 같은데 중국 공연이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안 알려질 정도면은 전 진짜 처음 들어본 그룹인데 거기가 확정이 되니까 한한령 해제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그룹이든 걸그룹이든 소위 빅네임이 만약에 확정이 됐었으면 오늘 더 뜨거웠을 거지만 사실 아직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친구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사실 중국도 이제 문을 완전히 열었다기보다 이제 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전처럼 못할 거라고 그러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트럼프가 편가르기식으로 해서 세게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을 옛날에 그 사드 사태 때 이후처럼 막 두들겨 팰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은 너무 저쪽으로 가지 않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다소 좀 유화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엔터 쪽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올랐을 때보다는 좀 눌렸을 때 사시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준비했는데 이게 다 올라가지고 뭐 이거 글로벌 시장 공략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이것도 역시 괜찮다. 일단 가성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노이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소위 KBT와 관련돼 가지고 화장품의 가격적인 저렴함도 괜찮지만 퀄리티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화장법이 많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 K컬처 그러니까 K드라마가 됐든 K팝이 됐든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 시너지가 나는 그림은 앞으로도 좀 일정 기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이슈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이 됐든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건데 거기에 언급을 해놨던 거 역시도 공교롭게 오늘 주가가 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CJ, LS 이런 이제 지주회사들도 상법 개정안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 현대차 그룹 역시도 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지주회사가 없거든요. 지주회사를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룹을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가 나와야 되고 소위 말해서 순환 출자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는 당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해가지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저렴하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는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좋은데 상승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나요? 상승을 했죠.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관세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재차 급락을 했고 지금은 다시 한 55,000원, 6,000원 선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1분기 실적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관세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수요를 앞당겨가지고 땡긴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특히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애플 아이폰도 한 150만 대를 인도해서 비행기로 직접 공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이쪽도 역시 약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구한 신정책 때문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걸로 끝이냐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게 진짜 관세가 이대로 가게 되면 경기 침체 오기 때문에 수요가 줄겠지요. 당연히 줄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질러도 세게 질러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품목 관세를 지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을 했을 경우에 최대 피해자는 어디냐면은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최악의 국면만 아니라면은 실적은 조금 가수요 때문에 땡겨진 게 약간 주춤할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 또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PC가 노트북이나 선거 기준으로 코로나 전후 때 구매한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교체 수요도 좀 나올 수 있고 교체 수요가 나올 때 요즘 최근에 AI 서비스들 많이 커졌잖아요. 이미 유료화 되고 있고 저도 AI가 되게 편하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AI PC로 만약에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레거시 반도체 수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는 관세 이슈 때문에 1분기 때 많이 가수요가 붙었던 거에 반작용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때는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방의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상방으로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 현재 이 레거스만 가지고 가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레거시 호황이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65,000원, 7만원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상을 보려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는 불행히도 이번에도 퀄 테스트 인증이 안 된 것 같고요. 특히 뭐 대만의 전자시보에 따르면 구글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대체 공급사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다 공급사 변경 통지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빨리 삼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바닥권인 것 같은데 상단으로 많이 올라가는 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사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트리거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관세 논쟁이 전격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약하게 낮춰가지고 합의가 되고 미중 간에도 좀 그림이 우호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이럴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도 원화도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6월 달에 아마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 부분 만약에 돼준다 그러면 긍정적인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3 퀄 테스트 통과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삼성전자는 여기서 최소 10에서 15%는 더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교체 수요, 그 AI PC라든지 스마트폰, AI 스마트폰 관련되는 교체 수요가 좀 확장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HBM과 관련된 뉴스들은 다소 좀 또 작년과 같이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서 약간 좀 그 부분이 쎄한 느낌은 있어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 인상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인상된 거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일단 플러스인 건 맞지만 엄청나게 큰 플러스는 아니라고 보는 거는 일단 최근에 기사도 나왔지만 DDR4급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을 일으켜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수요가 넘쳐서가 아니라 공급을 좀 조절해가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도하는 입장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면 레거시 반등 가지고는 수익성 개선이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지금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7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TV, 가전 뭐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6조 6천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거시 반등 가지고는 사실은 한계가 좀 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HBM3 또는 HBM4 이런 쪽을 통해서 매출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기에 앞서가지고 우선 퀄테스트 통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수익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좀 제한적이다. 그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국내 반도체 관련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나와 있었던 거를 종합해 보니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25년도 판매 물량이 다 완판됐다. 근데 주가는 지금 저러고 있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빙산이 오고 있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좀 줄어들 여지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올해보다 내년에 대해서 좀 노이즈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중국이 화웨이가 지금 H100에 필적하는 그걸 넘어선다고 하는 그 가속기 칩을 갖다 개발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HBM 2까지는 이미 완성을 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이 가속기 칩의 어떤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HBM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를 갖다가 중국에 못하게 할 가능성이 꽤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마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글로벌 넘버 원이 됐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뉴스가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나왔던 건 얘기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역시 엔비디아 쪽 퀄테스트 통과를 못한 걸로 그래서 차세대 AI 공급망에서 구글이 만들려고 하는 칩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LPDDR4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한테 아주 우호적인 그림은 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최근에 이제 TC본도 관련해가지고 HBM을 이제 제작할 때 필수 장비인데 한미반도체하고 한화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붙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비전 쪽 장비가가 더 높게 납품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열받은 한미반도체가 SK로부터 그 소위 이제 보조 인력들, 그러니까 서포팅해주는 인력들 다 철수시켜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전면전 얘기가 나오고 좀 복잡다단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글쎄 좀 개인적으로 양사 간에 다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걸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나마 지금 AI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데가 그나마 여기가 유일한 데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차질만 좀 안 생기게끔 그 외에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까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이런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2차전지 주가는 별로 반등 못하고 여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23.6%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유럽의 정책의 영향이 좀 있고요. 또 미국 역시도 테슬라가 역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대 판매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별로 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어떤 비중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유럽 시장이 저렇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현지에 공장이 있는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실적도 그냥 고만고만할 거예요. 이유는 중국산 배터리가 그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쪽이 굉장히 크게 매출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장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를 못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체별로 보면은 이제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 영업 흑자 나왔는데요. 회사에서도 밝혔지만은 숫자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데 이때부터 매출이 쫙 늘어나면서 올라야 되는데 이게 완만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공장 준공을 아예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으로.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2차전지 소재 적자가 올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최근에 CATL이 나트륨 배터리 개발 뭐 하면서 연말에 양산한다. 5분만 충전하면 520km를 주행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내연기관 자동차급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도 1, 2분에 뚝딱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채운다고 그러면. 그런데 뭐 그게 되는지 여부는 사실은 이쪽이 좀 버퍼가 많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CATL의 연구 인력도 많고 어찌됐든 지금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라고 하면 한국판 IRA 관련해가지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세액 공제를 갖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는 역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E 실적 발표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20몇억 나왔던데요. 매출도 뭐 감소하고 그랬는데 흑자가 나왔다라는데 의의를 두는 쪽도 있기는 한데 그 정도 흑자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맞춘 걸 수도 있고 어찌됐든
어찌됐든 뭐 적절한 것보단 좋긴 하지만은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눈높이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올해 내내 좀 견조하게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성장이 나오려고 그러면 결국 유럽 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전방 업체들이 매출이 좀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전방 업체의 전방 업체인 유럽 자동차 이런 쪽에서 이제 숫자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이제 공장 가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매출과 관련된 걸 종합해 보면은 올해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처럼 전체 매출에서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돌아서는 게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쪽은 매출 성장이 나온다는 거는 한 27년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이제 캐나다 쪽에 공장 짓고 있던 걸 일단 중단하는 분위기거든요. 그거는 캐나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 거고요.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받은 상태에서 거기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을 해서 돌려가지고 물건을 관세를 받고 미국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2차 전지는 업황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유럽 쪽에서 좀 올라오는데 그게 중국이 수혜를 많이 가져갔고, 미국 쪽은 올라오기는 했는데 생각처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크게 수혜가 되진 않았다.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미국 쪽에서는 관세 이슈들을 붙여가지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업황 전체로 놓고 봐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올해는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2차 전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의 진입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ESS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우리나라 업체들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그게 숫자로 찍히는 건 올해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캐나다하고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현지 업체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공장 짓는 거를 일단 좀 스톱하는 분위기. 근데 지금 캐나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굉장히 꼭 북미라고 해봤자 새 나라잖아요. 근데 잘 지냈는데 지금 거의 왼수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한 신임 캐나다 총리가 오늘 얘기한 거를 기사 난 거 보니까 미국의 배신을 잊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제 제목을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감정이 서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복된 관세를 일부 풀어줄 것 같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그런 뉘앙스지 자동차 관세 자체를 줄여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현지 투자를 발표했던 기업의 CEO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초청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 세워놓고 내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한 거야 이런 거 말고 먼저 니네들이 해줬기 때문에 나도 니네들한테 뭔가를 주겠다 이런 게 좀 나왔으면 그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관세 부과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재를 갖다가 수출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가격적인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만약에 이 완화를 시켜주는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또 완화를 또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그거에 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완화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로 인한 2차 전지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미 주가는 사실 일론 머스크 복귀, 그러니까 도지 활동을 줄인다는 것만 가지고도 급등을 했고요. 근데 급등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공교롭게도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갖다 굉장히 완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뭐하고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보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단순화시켜버렸고, 이게 또 주가를 땡겨버리니까 결국은 전기차 판매량도 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FSD 상용화와 관련돼 있는
있는 부분이 크게 기대감을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280 중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220에서 지금 단기간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가치, FSD, 그다음에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출시를 하겠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트럼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한 가지 변수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지 활동을 줄이는데 기왕이면 저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다른 밉상 짓을 했을 경우에는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변수가 FSD를 막상 지금은 사람이 옆에 타가지고 그걸 이제 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완전히 그 로보택시 출시가 돼가지고 6월 달부터 가동이 된다고 했었을 때 돌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우면서도 기대감을 제일 크게 가져가는 데가 역시 테슬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컨퍼런스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라고 하는 철강 회사가 있는데 그게 주력이거든요, 현재는요. 근데 그쪽은 이제 철강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더 나빠질 건 제한적이다. 현대차 그룹하고 전략적인 동반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참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한 2,866억 정도 현금을 만들었다. 역시 우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입니다. 25년도 캐펙스 투자 관련돼 가지고는 철강 쪽이 3조 8천억, 에너지 소재가 3조 정도, 에너지 쪽 투자 비중을 약간 조절하는 느낌. 근데 지금 돌아서는 그림이 아닌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하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잘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수 공장, 이 준공 관련해 가지고 3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아까 옮긴 거, 그 말씀 드렸죠.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집행, 투자 일정 조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체력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나트륨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좀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지켜보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서 만약에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얘기하는 걸 저도 액면대로 믿지는 않지만 연말에 정말 상용화가 본격화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냥 지켜보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에코프로 BM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 20억 내외 흑자 전환 가능성, 제가 통밥을 굴렸던 건데 24억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억대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숫자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매출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요. 전방업체 SDI가 워낙에 실적도 안 좋았었던 이유도 있고, 반면에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고,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자본 조달 이슈 있어서 에코프로 멀티가 조달을 했지만 이후에는 좀 이런 자본 조달보다는 어쨌든 투자 일정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고 부분 조정해가면서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좀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2차전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으로 봤을 땐 얼추 바닥을 확인하는 분위기다. 여기서 더 악화되거나 이런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 보면 그거는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자동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이럴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충격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이 온 것 같고 이제 돌아서는 게 좀 완만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이 돼서 급등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좀 하셔서 포트 분산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굳이 나는 2차 전지로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 자체의 재무적인 여력, 재무 안전성, 또 돌발적으로 갑자기 증자를 해버리거나 뭐 시비를 발행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좋게 보지는 않을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걸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 뭐 계속해가지고 초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2차 전지는 편안할 때 포트의 일부만 일단 가져가고 진짜 본격 성장이 나온다 싶을 때 비중을 키워도 늦지 않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하면 실적과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1분기 실적은 기대감 자체가 없었고요. 그 주니퍼를 출시할 때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뭐 거의 박살이 날 정도였었고 에너지 부분은 여전히 매출은 좀 늘어났지만 역시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로. 근데 사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일 우려했었던 거는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하면서 밉상으로 찍히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해가지고 특히 유럽 쪽을 많이 자극을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됐었는데 도지 활동 축소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특별 공무원인가 뭐
뭐 직책 자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가 더 하고 싶었어도 더 하는 것도 어차피 한계가 있었던 시점인데 뭐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일단 안도하는 그런 랠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켜보셔야 될 거는 2분기 가이던스 제시를 못했고요. 올 연간 가이던스 제시 못했습니다. 대신에 보급형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모델 Y 생산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제 오늘 나온 것을 봐도 중국 쪽에서도 판매량이 느는 게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게 일단 트리거가 됐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긍정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최근 바닥에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었던 거는 일단 도지활동 축소 발언 이게 우호적으로 영향을 줬던 거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시효 커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FSD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올라왔었던 거 그리고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이 한몫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에 여기서부터 다시 지난번 480달러까지 급등할 거냐 그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일단 바닥은 좀 확인해가면서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노이즈만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가지고 저점은 좀 높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정책들이 테슬라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나요? 저는 반대로 만약에 강경책 쓰는 걸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고 나오면은 그 볼모는 애플과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일단 당장에 이 강경책을 계속 펴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장에 테슬라가 ESS 배터리가 다 중국산입니다. 근데 관세를 높게 부과하게 되면 그거 가져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럼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한국산을 쓴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당장에 ESS가 나오는 것도 없고 어려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세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건 미국에서 직접 다 부품부터 다 조달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관세를 갖다가 25% 관세를 매기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는 GM이나 포드가 마진율 자체가 1에서 2%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해가지고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조금 그 부분에서 유의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나머지가 못 견뎌가지고 요건 그대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산 배터리를 어차피 중국산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긍정적인 거는 맞아요. 미국 시장만 놓고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 중국에서 판매가 줄겠죠.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후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이거 히틀러식 뭐 손들고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유럽을 좀 자극하는 발언들이 많았었고 행동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까지도 더 네거티브하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1분기는 쇼크 예상했던 거고 2분기는 1분기보다 확실히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D가 6월 달부터 오스틴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빠르면 2분기 말 3분기부터는 된다고 하니까 그거 가동되고 모델 Y 판매가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단에 대한 리스크 그거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 출시가 자동차 업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일단 서비스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웨이모는 이미 시작했고, 근데 이제 당장에는 이게 판도를 바꾸거나 뒤집는 쪽보다는 이게 상용화를 통해서 안정성이 강화가 되면은 사실 궁극적인 테슬라의 목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악이 되면 사실은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찍어내는 거 지금 테슬라 자동차 백날 찍어내봤자 내연기관차들보다는 잘 못 만들어내요. 이미 자동차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물 새는 자동차 별 얘기가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보다는 FSD가 정말 제대로 되면은 그쪽으로 포커싱을 할 거고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시장을 장악한다면 차원이 다른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자동차 생산도 계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기대감은 그래서 저는 자동차 자체보다는 FSD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자동차 업황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테슬라의 목표는 자가용 자체를 갖다가 내가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타서 회사까지 출근하면 그 남은 시간 그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로보택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나 퇴근할 때 와서 나 데리고 다시 가고 그런 식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된다고 하면 자동차 판매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논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자가 가장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건 우버 같은 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한번 놓고 보시는
보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과연 성공할 것이냐, 성공했을 때 이게 확산이 됐을 때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처럼 자동차 업계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차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렇게 돼준다고 하면은 의외로 자동차 판매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줄어들 여지도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주식이고요. 그다음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오노의 원맨쇼에 의해 가지고 전기차, FSD,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화성 가는 것까지 계속해 가지고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하고 활동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적으로 봤을 때 JP모건에서는 이번에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줄였고요. 지금 목표가 284달러인데 115달러로 줄였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4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양극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고, 나쁘게 보는 쪽은 어차피 너는 찍혔어. 두 번째, 그래봤자 FSD 뭐 어쩌고 해봤자 팔리는 거 한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면은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기대감을 더 가져가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모건 스탠리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그런 이상한 활동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2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월부터 좀 난이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4월 달 쉽지 않아 보입니다까지 했는데 사실 세링 메이라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은 주식시장이 통상적으로 좋지 않았다 라는 얘기들이 많고 실제로 제 느낌에도 5월 달에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좀 해서 찾아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5월 달이 상승했던 해가 4번, 빠졌던 해가 6번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빠진 게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5월 달 하면 맨날 빠졌던 시기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가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4월 달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3, 4월이 힘들었고 다시 올라오는 단계인데 이미 관세의 상단은 정해진 상태에서 협의만 잘 되면 이게 생각보다 괜히 많이 낮춰질 수도 있다. 많이 낮춰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어지고 있고 베센트 장관은 계속해서 꿈과 희망을 시장에다 주고 있잖아요. 중국은 접촉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도하고 먼저 체결될 것 같고 한국하고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별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는 크게 급등은 못해도 2650선, PBR로 0.9배선 전후까지는 상단을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수폭 자체는 상승폭이 커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든 어떤 종목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관세 생각보다 25% 매겼던 걸 10%로 낮춰준다. 10%도 크죠 사실은. 낮춰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일단 지금 시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25%를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포드는 거의 100%가 미국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드는 좀 예외로 놓고 GM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5월 초 우리 지금 5월 6일까지 이제 연휴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뭐 돌발적으로 또 다시 티격태격하고 싸움이 뭐 감정 싸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주가 자체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럴 때 종목 찾기에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